네, 저희 예정된 시간이 돼서 미리 공개드렸던 것처럼 저희 수학교육부가 저 자리가 최고인데 뺏겼어. 앞으로 수학교육부가 연구에 대해서 좀 힘들긴 하지만 저희 학교를 돌아보고 우리 보완하는 그런 좋은 기회로 기회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오늘 설명회를 위해서 치아교육평가원 원장 그리고 분들 소개를 좀 드리겠습니다. 먼저 치아교육평가원의 이재일 원장님께서 오셨습니다. 큰 박수. 그리고 치아교육평가원의 교육질 관리위원회 간사를 맡고 계시는 연대 치과대학의 권재성 교수님 오셨습니다. 그리고 치아교육평가원의 사무국장을 맡고 계시는 홍지수 선생님 오셨습니다. 많이 들으시고 궁금하신 거 있으시면 여러분 교수님들의 말씀을 듣고자 오신 거는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의견과 질문 부탁드리겠습니다. 강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조금 전에 소개받은 치아교육평가원 원장입니다. 제가 설명을 드리려고 왔는데요. 사실 그동안 교육평가원의 인문과 관련한 설명을 전체적인 진행 과정에 대한 주로 제가 직접 말씀드립니다. 그런데 금년부터 인정 제도에 대한 진행을 저희가 진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드려야 돼서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합니다. 제가 이거 통과한 내용이라서 짧게 나옵니다. 저희 치아교육평가원이 11개 시까지 진행하고 있다. 아주 옛날 슬라이드인데 저희가 평가원이 만들어진 게도 저희가 2007년에 시작을 했고요. 2008년부터 평가원을 진행했습니다. 예비 평가로 시작을 했어요. 근데 2009년 교육과 기술부, 그 당시 교육과 기획과고요. 평가 기획과 기술부에서 고등교육의 평가, 교육기관의 평가와 프로그램의 평가를 위한 기술을 처음 시작을 했습니다. 그때 의견은 조금 다르긴 했는데요. 사실은 교육계 지원이 좀 많았고 활동이 좀 지금보다는 좋은 시기였습니다. 그런데 이런 수입 위주, 정성적, 등급 평가 이런 것들, 그 당시 언론사가 추천하는 평가 이런 것들이 있었거든요. 선수를 지원도 있었지만 이런 것들을 바꿔가지고 자율적이고 평가 위주의 평가에서 상시적 평가고 그 결과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겠다는 얘기입니다. 이거 2009년 얘기지만 또 보여드리는 게 저희가 이걸 다시 강조해서 교육부 요구이기도 하고 저희의 목표이기도 합니다. 이것들을 강조해서 이 방향으로 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 저희는 치아교육 질관리 그리고 국제적인 평가에 대비하는 것도 그 당시 있었습니다. 감리 FDA나 이런 것들로 인해서 몇 개 직종들은 상호 개방의 시작을 했고요. 치아교 개방의 대상 중에 하나였습니다. 물론 승리가 안 됐고 아직은 의학은 최근에 국제화가 빠른 속도로 진행됩니다. 그래서 저희는 2007년에 받았고 2015년과 2020년에 고등교육법과 의료법이 바뀌면서 인정을 받기 시작을 했습니다. 저희도 똑같습니다. 교육부로부터 인정기관으로 지정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는 계속 반복되는 내용 같지만은 성과 중심의 인정을 하고요. 그거에 대한 걸 저희가 좀 더 전문적으로 인정을 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아까 말한 대로 국제적으로 인정받기 위한 노력을 했고 상당한 성과를 측정해 왔는데 사실은 2020년에 코로나 때문에 사실은 좀 주춤한 면은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 들어서 다시 저희가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법적인 근거를 말씀드리면 사실 2009년에 교육부가 요구를 해서 평가를 시작을 했지만 그 당시는 법적 근거가 어떻게 보면 미약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당시에도 고등교육법에 기관의 평가에 대한
규정이 만들어졌습니다. 그런데 이게 조금 지나면서 강화가 됩니다. 그 당시에는 2007년에 처음에 그 교육기관의 정보 공개, 그 다음에 2007년에 다시 이런 것들에 대한 평가가 있는데 이 평가에서 외부 평가 인정기관에 대한 정부 지정 제도가 도입이 됐습니다. 그러고 나서 인정받기 시작한 2015년까지 걸렸습니다. 굉장히 오래 갔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규정이 제정이 되고 그 다음에 또 평가에 대한 게 지정이 되는데요. 요것과 달리 새롭게 2012년 의료법이 개정되었고요. 2015년에 고등교육법이 개정이 됐습니다. 12년 개정된 의료법은 18년 2월부터 시행이 돼가지고 평가 인정기구로부터 인정을 받아야만 국시를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 고등교육법상에서 평가 인정을 받지 않으면 학교가 신입생을 모집할 수 없는 걸로 제도가 바뀝니다. 그 단적인 예가 그 사남대를 평가 인정에 의해서 학교가 폐쇄됩니다. 그게 가능했던 것도 이 법이고요. 그래서 실제로 시행령이 2018년도입니다. 그래서 이 법권 아까 말한 대로 어떻게 지정을 할지 인정을 할지에 대한 이 그전 절차에서 새롭게 나오고 저희는 15년과 20년에 인정기관을 재지정을 하는데 이게 그냥 신청서 내면 도장 찍어주는 게 아닙니다. 거의 1년에 걸쳐 심사를 받고 우리가 어떻게 할지에 대해서 정부, 교육부 요구를 수용을 해야 됩니다. 법률 아까 말씀드린 거는 참조하신 거 없고요. 고등교육법에서 평가와 관련된 내용 그리고 의료법에서 개정된 게 가장 핵심적인 부분입니다. 그리고 고등교육법에서 이제 마스터를 개정을 하였고요. 그래서 고등교육법에서 바뀌면서 의료법이 먼저 개정이 됐는데 고등교육이 바뀌면서 인정에 대해서 인정을 받지 못하거나 인정을 위반해서 인정에 탈락한 경우에는 1차 위반에서는 100% 모집 정지 그리고 2차 위반 때는 폐지도 되어 있습니다. 아까 말한 대로 지금 간호대에서도 아마 그런 절차들이 진행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제가 이 말씀 드리는 것은 치과대학들도 그럴 수 있다는 뜻은 아닙니다. 이 취약교육기관은 그런 수준을 가보면 가는 것으로 저희가 지금까지 평가 인정을 진행해오면서 학교가 가지고 있는 내용에 대해서는 충분히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거의 비관한 예가 다른 나라의 취약교육기관들도 비슷하기 때문에 예를 한번 더 들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정부 인정은 이겁니다. 결국 평가 중심, 역량 중심의 교육이 이루어져서 최종적으로 성과 기반의 성취 의도를 가지고 있는 학생들을 만들어내느냐를 묻겠다는 얘기입니다. 이거는 옛날 슬라이드입니다. 이렇게 진행한다는 구조가 이렇습니다. 저희가 대학과 교육과정에 대해서 대학 운영 전반은 저희가 안 합니다. 그건 대학교육평가원한테 하고요. 그건 이제 시설이라든지 여러 가지 기준들이고 저희는 프로그램 자체에 대해서만 인정을 해주고요. 정부의 인정을 다시 받는 이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새로운 평가 인정 절차를 지금부터 말씀드리면 아까 말한 대로 2020년 저희가 새롭게 인정기관으로 지정을 받으면서 교육부 요구를 수용해서 절차를 진행하는 거입니다. 한 가지 분명한 것은 금년에 진행되는 평가 인정 자체는 작년과 다르지 않습니다. 방법에 있어서 온라인으로 입력한다든지 이런 몇 가지 기술적인 부분의 변화 말고는 동일한 절차를 진행합니다. 하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뀐 게 있다는 걸 알려드릴 예정인데요. 가장 핵심적인 건 지속적인 교육의 질 개선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저희 기관이 학교를 도와줘야 된다는 게 교육부의 요구사항이고 저희도 그렇게 하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제가 2019년에 메타 평가도 했었고요. 자체 평가 모니터링도 했었고 취약교육평가와 관련된 연구를 진행을 한 바 있습니다. 이 내용들에 대해서 저희가 종합적으로 본 게 결국은 학교가 평가를 통해서 사실 많은 부분에 변화가 있었고 교육과 관련된 어떤 질 개선의 노력들이 상당히 이루어져 있지만 어떻게 보면 저희가 판단하는 한계에 왔다. 이게 잘못하면 그러니까 기준에 맞춰서 점수를 매기고 점수에 따라서 몇 년을 받는지 받고 나면 그걸로 다음 평가 인정을 받을 때까지 끝나는 그런 구조로 고착화가 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개선하기 위한 방법들이 필요한 거고 지속적인 질 개선이라는 건 6년에 한 번 개선하고 또 4년 후에 한 번 개선하고가 아니라 매년 조금씩 변화를 추구하고 그 변화의 양이 엄청나게 급격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런 것들을 이끌어 나가기 위한 지원 조직으로서 저희 기평원이 존재하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건 학교하고 저희가 커뮤니케이션을 계속하면서 학교의 실제에서는 지원하기 위한 그런 형식의 조직으로 어떻게 보면 거듭나야 되는 그런 요구가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연초에 저희가 정관을 바꿨습니다. 정관을 바꿈으로써 여러분들에게 직접 영향을 미치는 건 없습니다만 일단은 평가 과정의 신뢰성과 객관성에 대한 의무, 사실 열심히들 평가할 수 평가위원들에 대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고 있는 구성 때문에 생기는 문제점들이 조금 있습니다. 그래서 방문평가단으로 단독으로 평가를 진행했던 것을 이중구조, 방문평가단과 평가위원회의 두 가지 구조가 평가를 진행을 합니다. 두 군데의 평가위원회의 방문을 받는다는 뜻은 아닙니다. 학교는 동일합니다. 자체평가 보고서 제출하고 방문평가를 받습니다. 중간에 질의응답이 있고 있는데요. 그 평가를 두 개의 조직이 별도로 진행을 하면서 상호 다시 협의를 거쳐가지고 가장 합리적인 평가 결과를 도출할 수 있도록 하는 겁니다. 평가위원회라는 조직은 과거에는 없었습니다. 이 평가위원회는 대상기관 평가 전체를 총괄을 합니다. 자체평가 보고서를 판단하고 그에 대한 보고서를 작성을 하고요. 작성된 보고서는 방문평가단에게 제출이 됩니다. 방문평가단은 이 평가 보고서하고 자체평가 보고서를 참조해서 학교가 어떻게 진행하는지를 파악을 합니다. 방문평가단의 주된 목적은 학교를 직접 와서 학교 와서 건물이 몇 평인지를 보는 게 목적이 아닙니다. 제대로 된 시설의 운영이 이루어지는지를 보는 걸 가장 중시하고요. 따라서 과거보다도 많은 면담, 그러니까 대면 또는 비대면의 면담들을 집중적으로 진행을 하고 과연 효율적으로 학교의 교육과정이 운영되고 있는지를 평가를 하는 게 아니고 듣고 그거에 대한 피드백을 저희가 해드릴 예정입니다. 그게 끝나면 서면평가 보고서 방문평가단의 작업이 다 끝나면 이제 방문평가단은 방문평가 논평서를 만듭니다. 마무리 논평서라고 거기에 되어 있습니다. 이 문장에 대한 문제가 많아. 이게 영문을 번역한 거거든요. 엑스리포트인데요. 자꾸 이게 마무리 논평이라는 게 다 끝났냐라는 질문이 되는데 사실 방문평가에 대한 보고만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고요. 그 방문평가에 대한 14일 답변서를 방문평가 논평에 대한 그 이름을 바꿨습니다만 절차나 내용은 달라지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이걸 가지고서 평가위원회에 제출하라. 한 가지 달라진 게 있다면 저희가 초기에는 그 방문평가단이 마무리 논평, 쉽게 말해서 방문평가 논평을 할 때 요약만 하고 마무리 논평서를 전달을 했는데요. 이게 학교와 평가 집행원 간의 대화가 너무 부족한 걸로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질의응답을 현장에 진행하는 시간을 충분히 만들어서 논평을 진행하는 걸로 보여주셨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 평가위원회는 다시 방문평가단의 평가위원회 방문평가 보고서를 제출하고요. 이걸 토대로 예비논평서와 최종논평서를 작성해서 판정을 하는 것입니다. 절차는 복잡해 보이는데요. 달라진 건 이 방문평가단과 평가위원회의 이중구조로 바뀐 것 외에는 학교의 실질적인 진행사항은 동일합니다. 그렇게 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따가 혹시 궁금하신 거 있으시면 답을 드리고요. 그리고 특히 지속적 질교생이라고 하는 데 초점을 두고 앞으로 인증을 진행하게 되기 때문에 지금까지 저희가 평가 인증에 대해 우리가 하고 있는 평가 인증에 대한 여러 가지 의견 소위 과정에서 많이들 학교가 많이 느끼는 게 와서 점수 매기고 가는 그런 수준. 쉽게 말해서 자체평가 보고서 무슨 숙제처럼 제출을 하고 이게 A를 받는지 B를 받는지 C를 받는지 이걸 고민하게 된다. 근데 사실 저희 목적도 그게 아니고 그런 결과를 요구하지도 않았는데요. 사실 진행이 되다 보니까 그런 인식이 고착화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평가에서 중요한 건 학교가 가지는 문제점을 시청원의 객관적인 입장에서 의논을 하고요. 방향에 대해서 설정을 하는 그런 자리를 만들기 위한 거고요. 그 최종 결과에 대해서도 학교에다가 적절한 질문에 대한 학교가 가지고 있는 학교가 자체 평가를 하거든요. 그 평가의 적정성을 판단한다는 게 아니고요. 학교가 한 평가는 학교의 평가로서 완성이 됐다고 봅니다. 하지만은 저희가 보는 다른 기준에서 학교의 발전을 위해서 이런 게 필요하다는 제안들을 중심으로 해서 저희가 보고서를 작성을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함으로써 평가 인정에 대해서도 체계적으로 준비할 뿐 아니라 지속적인 지향성을 계속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게 저희가 현재 자체평가 보고서에 대한 평가와
자문평가 그리고 학교에 대해 최종적인 평가를 판정을 해주는 목적이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속적인 휴게선에 대해서는 따로 설명을 안 하겠습니다. 이게 여러분들 굉장히 잘 알고 있는 문제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걸 위해서 학교 내부에서의 자체평가가 좀 더 강화되도록 할 텐데요. 그게 올해 문제가 아니고 앞으로 매년 여러분들은 이제 이행계획서 중간보고서, 연차보고서를 만드십니다. 그게 뭐 지금 그 자체평가 보고가 지금 굉장히 컴프레hen시브한 게 아니고요. 부분에 대한 요구와 응답을 진행하면서 학교는 끊임없이 질 개선을 어떻게 할 건지를 노력을 하시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자체평가를 통해서 프로그램, 각 교육 프로그램, 대학별 CQI가 제대로 자리를 잡도록 하는 게 이번 저희 시평원의 목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와 관련해서 지금 올해까지 적용되고 있는 기준을 내년부터는 새로운 기준도 바꿔서 적용하기 위해서 준비를 하고 있고요. 사실은 작년에 완성이 됐어야 되는데 마찬가지입니다. 코비드-19 때문에 저희가 완성을 못한 상태고 다른 데들도 다 비슷합니다. 지금 2020년에 새 평가 기준들을 많이 발표를 했는데요. 그래서 올해 안에 올 여름까지는 평가 기준에 대한 논의를 마치고 제안을 할 예정입니다. 특히 중요한 게 이제 신뢰할 수 있고 이건 다른 데서 나오는 건데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리더십이라든지 학습이라고 하는데 이건 뭘 알고 있느냐가 아니고 학습하는 방법에 대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가지고도 저희가 새로운 평가 기준을 준비하고 있고 이건 지금 다른 국가의 평가 기준들도 거의 비슷합니다. 그래서 CQI라는 건 우리가 여러분한테 CQI를 하는 게 아니고 학교가 스스로 CQI를 하는 거고 저희는 그거를 지원만 할 뿐입니다. 그래서 그러면서 동시에 이런 내용들에 대해서 최대한 저희가 투명하게 공개하는 퍼블릭하게 공개할 수도 있지만 최소한 대상 대학과 우리 시청원의 평가 인증을 담당하고 있는 사람들과의 커뮤니케이션을 확대하고 어떤 중간 결과들이 있는지를 알려주는 역할들을 좀 더 명확하게 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제 구체적으로 2021년 절차의 변동은 없습니다. 한 가지 달라진 게 아마 온라인으로 자체평가 보고 인정하면서 우리가 말씀을 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 앞으로 이제 2021년에 이행계획서나 중간보고서 평가, 그 여러분보다 작년에 받은 대학들의 평가가 좀 더 강화될 거고요. 그 이행계획서 중간보고서 평가들이 여러분들도 내년에 이행계획서를 내고, 그 다음에 그거에 대한 결과에 대한 중간보고서를 내는 것들에 대한 준비들을 저희가 상세하게 알려드릴 예정입니다. 이거는 달라진 게 없다는 거고요. 이행계획서 중간보고서는 저희가 원래 규정상 이행계획서 중간보고서가 적절하게 수용이 되지 않으면 인정이 중단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인정의 중단을 위협하는 게 아니고요. 인정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인정이 가능한 것을 확인하는 절차들이 있고 처음부터 있습니다. 그걸 중심으로 해서 우리가 운영을 할 거라는 말입니다. 이행계획서가 있고 이행결과보고서가 있고 연차보고서가 있습니다. 이 두 가지는 달라지진 않았는데 새롭게 만들어지는 질관리위원회, 정확하게는 교육질관리위원회인데요. 교육질관리위원회는 저희가 구성한 관리위원들이 있으면서 동시에 각 대학에 소속되어 있는 위원들이 같이 참여를 해서 공동으로 진행을 하는 형태입니다. 따라서 그 각 대학 소속의 교육질관리위원들이 실제로는 서로 간의 교육과정에 대해서 협의를 하고 벤치마킹을 할 수 있는 기회들이 주어질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연차보고서는 앞으로 이제 지금까지 중간보고서를 2년마다 한 번씩 내는 거였어요. 그것도 생각보다 분량이 많습니다. 그거를 줄여서 매년 조각을 내가지고 작은 분야로 그 부분으로 학교가 제출을 하면 그거에 대해서만 저희가 학교하고 커뮤니케이션을 그런 식으로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건 내가 하는 건가? 최종 판정받은 6개월에 이행계획서 내는 거는 여러분 동일하고요. 그 다음에 중간보고서 내는 건 동일한데요. 이 부분은 중복이네. 넘어갈 거예요. 예, 저는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고요. 나머지는 우리 권재성 간사께서 말씀을 해주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지금 방금 말씀하신 원장님께서 말씀해 주신 교육질관리위원회 간사를 맡고 있는 권재성이라고 합니다. 사실 제가 거기서 전문가는 아닙니다. 교육에 대한 전문가는 아니고요. 제가 사실 치과의사도 아닙니다. 저는 사실 영국에서 의과대학을 졸업해서
의사생활을 하다가 어쩌다가 석사를 의학교육학이라는 석사를 하게 됐고 어쩌다가 박사를 재료학을 치과 재료학을 하게 돼서 치과 재료학을 하다 나중에 술자리가 되면 제가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어떻게 여기까지 왔는지를 설명드리고요. 사실 저는 교육재관위원회에 새롭게 만든 간사를 하면서 같이 준비하는 입장에서 조금 이런 절차를 설명드리고 또 인증기준부터 설명드리기도 합니다. 먼저 치의학기본교육평가 인증을 간단히 설명드리면 이미 다 아시겠지만 저희 평가인정기관에서 만든 인증기준을 사용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 자체평가와 동료평가에 기반하여서 진행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이런 것들이 중요한 것들이 길게선 컨티뉴 퀄리티 인프루먼트 때문에 제가 이번에 이제 교육개선 관리위원회를 만든 것도 있고요. 이걸 통해서 어떤 컴petency 베이스 어슈런스를 하는 보장을 하는 것이 이제 중요하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치의학교육 평가 인증은 저희가 치의학교육 과정을 이수한 자가 국가 면허를 취득한 후에 실무 현장에서 환자에게 직접 치과 의료 진료를 수행할 때 전문직으로서의 실무 역량을 키우는 것이 표준 교육 과정을 확인하고 노정 체계에 대한 질보장을 직접 확인하는 그런 제도 장치입니다. 그래서 치의학교육 인증의 효과는 많은 논문들이 이제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다양한 것도 있겠지만 병리에 대한 치과 전문직 자기 통제와 사회 책임서 제고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치의학교육 인증 기준은 아까 원장님께서 말씀하셨겠지만 성과 기반 평가, 아웃컴 베이스 에발리에이션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국제 기준에 부응하는 것을 목표로 해서 이런 절차를 가지고 저희가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 아시다시피 국가적 수준의 치과 의사 역량은 이미 고시가 된 상태이고요. 총 7개 영역과 49개의 세부 역량으로 국가적 수준의 치과 의사 역량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치평원 인증 기준도 이런 국가적 수준의 치과 의사 역량을 기반으로 인증 기준이 만들어져 있습니다. 평가 기준의 절차는 사실상 치평원만의 일은 아닙니다. 그래서 평가 대상 기관과 평가위원회 공공평가단, 치평원이 이렇게 원활한 의사소통을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저도 사실은 저희 대학, 연세대학교 치과대학도 올해 이제 피평가 대상 기관입니다. 그래서 저희도 매주 지금 교수님들이 원석을 높이시면서 굉장히 많은 토론을 하면서 지금 자체평가 보고서 쓰고 있는데요. 이와 같은 보충을 같이 이렇게 공유하면서 좀 잘 진행을 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인증기준 충족평가 루브릭은 이미 아시겠지만 저희가 평원의 인증기준 충족형은 4단계 평가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모범, 적격, 보완 가능, 중대한 결함이나 부재 이렇게 4단계의 평가제 협소로 되어 있고요. 그런 것들을 이런 과정을 통해서 지금 평가를 충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범에서 보통 이제 앞에 이제 이니셜을 따서 많이 알고 계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모범은 이제 E라는 이니셜을 많이 쓰고 적격은 M, 보완 가능은 N, 그 다음에 중대한 결함 기준은 B로 표시되어 있고 성적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그래서 보통은 이제 이 모범에 대한 내용과 적격에 대한 내용들, 보완 가능에 대한 내용들을 이제 통정이 돼서 각각의 평점표가 작성되게 되어 있습니다. 자체평가 연구 보고서를 이제 아마 작성을 이미 하셨거나 하시고 이제 과정이 시작하실 것 같은데요. 자체평가 연구에 대한 내용들을 설명드리면요. 자체평가 연구의 정의를 살펴보면은 평가 대상이 되는 치과대학이 주체가 되어서 교육 프로그램을 평가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치의학교육 평가의 시의 절차 중에서 가장 중요한 그리고 핵심적인 활동입니다. 자체평가 보고서를 쓰는 것들이 단순히 이렇게 저희 연구 계획서 내주시면 페이퍼워크가 아니라 어떻게 보면은 평가에 대해서 가장 키 그런 활동이라고 볼 수 있고요. 이런 것들이 굉장히 전 영역에서 교육, 연구, 사회복사 등의 영역부터 재정 행정 실태까지 그리고 향후 발전 계획까지 전 영역을 실질적으로 분석, 평가하기 위한 중요한 자료입니다. 자체평가 연구를 하는 목적은 아시겠지만 치과대학의 교육 여건과 교육 과정을 체계적으로 분석하고 평가하고 특성을 최대한 부각시키고 단점과 문제점을 명료하고 자체평가 치과대학에 보다 타당하게 이해하고 개선함으로써 치과대학 발전의 원동력을 되도록 하는 것입니다. 자체평가 연구 보고서를 쓸 때 가장 중요한 것이 성과 기반, 아웃컴 중심이라는 내용입니다. 이 교육학이나 이런 내용들을 아시는 분들은 이 아웃컴 베이스 러닝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들으셨을 건데 이 자체평가도 결국에는 이 성과 기반의 평가로 작성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학생이라고 한다 그러면 학생에 대한 영역에서 자체평가를 한다 보면 이 학생에 들어가는 인풋은 입학 성적이 될 것 같고 절차는 재학기간 중 성적이나 학생 활동, 아웃풋은 이 수학적 평점인데 이때 아웃컴은 이 학생에 대한 아웃컴은
졸업 후 학생의 능력과 자질이 담아될 것 같습니다. 그 외에 뭐 교수진은 이렇게 될 것 같고요. 교육 환경도 되어 있는데, 그래서 9항에 포커스를 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자체평가 보고서의 절차 중에 하나입니다. 자체평가 연구의 흐름은 일단 치과대학에서 자체평가연구위원회를 구성하시기를 권하고 있고요. 여기서 이 위원회를 구성하신 다음에 교육 여건과 교육 과정을 체계적 분석하신 다음에 강점을 부각하고 단점을 개선하는 방안을 치과대학에 보고를 하고 피드백을 하고 이것을 보고서로 작성하는 그런 흐름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자체평가 연구의 준비는 일단 자체평가 기획위원회 구성과 예산 확보가 선행되는 것을 필요로 하고요. 그래서 그 이후에 자체평가 연구위원회를 구성해서 저희가 평원의 평가 영역, 저희 뒤에 설명드릴 그 프로그램의 운영, 교육과정, 학생, 교수, 자원, 인상교육 환경, 총 6개 평가 영역으로 되어 있는데 이 각 평가 영역별로 연구위원회를 구성하는 구성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고 나서 자체평가 연구 계획을 수립하고 보고서를 작성하는 것이 절차일 것 같습니다. 자체평가 연구 실시는 자체평가 설명회를 실시하는 구체적으로 자료를 수립하고 보고서를 작성하게 되어 있는데요. 별괄수 자체평가 도서를 작성하고 서식에 맞게 작성하고 수정 및 보완을 한 다음에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원장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기존에는 이것을 종이로 해서 이렇게 많이 여러 분 인쇄하셔서 제출하셨다면 이제는 온라인으로 업로드를 하는 데 있고 한 부만 공식적으로 제출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자세한 내용은 좀 더 자세히 추후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체평가 연구 결과의 활용은 일단 한국치약교육평가원에서 서면평가랑 방문평가 자료로 활용이 됩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대로 서면평가, 방문평가가 좀 달라지긴 했지만 그 같은 제출하신 자체평가 보고서 하나로 두 평가에서 자료를 활용하게 되어 있고요. 그리고 치과대학 구성원인 교수, 학생, 관계자들이 치과대학 교육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는 좋은 기회인 것 같습니다. 실질적으로 저희 연세대학교도 사실 뭐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미국 인증, 포다 인증을 받으려고 하는데 저희 포다 인증을 통해서 무엇을 얻었나라고 하도 막 얘기를 합니다. 포다 인증을 통해서 돈은 저렇게 많이 썼고 한국은 없는데 인증을 아직도 못 받고 있고 맨날 저희 하는데 그래도 교수님들께서 얘기하는 거는 우리가 문제점이 무엇이고 어떻게 방향을 해야겠구나라는 인식이 전반적으로 올라갔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교육을 참여하는 교수들이 많이 늘어나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교육 여건과 교육 과정을 개선하기 위한 기초 자료라고 활용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체평가 연구 계획에 있어서 중요한 점은 자체평가 연구의 필요성을 교수 및 관계자들에게 인식시키시고 이를 치과대학 발전의 계기로 삼고자 하는 의욕을 고취시키는 일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자체평가 보고서의 구성은 다 아시겠지만 일단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일단 인쇄본으로 만든다고 하면 머릿말 1장에 서론이 있고요. 2장에 자체평가 연구 결과라고 해서 아까 말씀드렸던 그 대영역별로 1번부터 6번까지 영역별로 그 연구 결과를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물론 이 영역 안에는 세부 기준이 있어서 뒤에서 말씀드린 세부 기준별로 답변을 하게 되어 있고요. 마지막으로 종합 및 논의를 선정해 작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각 영역별로 이제 그 제시되는 부록이 있습니다. 그 기준 자체에서 제시하고 있는 기준이나 그거에 따른 부록, 그리고 자체적으로 이런 부록을 제출해야겠다고 생각하시는 그 부록을 부록으로 만드셔서 평가기준 연구자료로 제출하시면 되는데 이제는 이런 내용들이 다 인쇄라는 것이 아니라 온라인으로 업로드되는 부분이어서 그 내용은 바로 뒤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장은 서론입니다. 서론의 내용은 보시다시피 평가의 기획에서부터 평가 실시 및 자체평가 보고 작성에 이르기까지 과정을 기록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식으로 이런 것들이 작성이 되었는지를 설명하시는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계획 자료 수집, 자체평가 기획위원회에 대한 내용들, 그리고 조직 구성, 역할 분담을 어떻게 하셨는지, 분석을 어떻게 하셨는지를 기술하게 되어 있고, 그 다음에 평가의 신뢰도의 타당도의 확보 방법을 어떻게 하셨는지를 상세히 기술하시는 것이 1장의 서론의 내용입니다. 2장부터 이제 전반적으로 세부 기준에 대한 이제 연구 결과를 보고하게 되어 있는데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영역별 인증 기준 요구하는 것을 정확하게 기술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일단 영역별로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세부 기준별로 이 기준은 어떤 것을 요구하는지 설명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걸 보시면서 그거에 필요한 내용들을 적으시면 됩니다. 자체평가 진행 시 미비하거나 문제점으로 확인된 부분이 있는 경우에는 개선 노력이나 방안 제시까지 적어주시는 게 중요하고요. 치과대학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한 향후 계획도 기술해 주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모든 2장이 다 끝나면 마지막으로 종합 및 논의가 있는데요. 사실 종합 및 논의의 대부분은 그냥
앞에 2장을 요약하시는 분이 많지만 저희가 이론적으로는 각 평가과 자체평가가 그걸 종합별로 할 것뿐만 아니라 이 치과대학의 특성과 장점들을 부각시켜 주시고 그 다음에 더 중요한 건 지적재 문제점 해결을 위한 방향 제시와 발전 계획을 기술해 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자체평가 연구를 통해 제시된 건의사항과 향후 발전 방향을 위한 제안까지가 이 3장 조합민 논의에 포함되는 내용입니다. 마지막 부록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평가 영역별로 제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영역, 2영역별로 필요한 부록이 명시가 되어 있고요. 그것들을 중요 영역별로 업로드하도록 되어 있는데 별도로 제작이 되어 있지만 일단 업로드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내용은 설명드리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나중에 방문평가를 위해서 비치 자료에 대한 내용이 있습니다. 비치 자료는 방문평가 중에 볼 수 있도록 별도의 비치 자료를 준비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아까 대부분의 절차가 많이 바뀌었지만 평가 계약 입장에서는 크게 바뀐 게 없지만 하나 크게 바뀐 게 있다고 해서 말씀드리는 게 바로 이 결과 보고서를 제출하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코디아 사이트를 대폭 개선했습니다. 코디아 사이트를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기존에는 사실상 평가를 받는 사람 입장에서는 이 사이트 크게 갈 일이 없었지만 평가를 해보셨던 분이 있으셨다면 사대학에 가셔서 아마 이 사이트 조금 활용하셨겠지만 이제는 이걸 좀 잘 활용하기 위해서 전면적으로 개편을 했고요. 지금 코디아 사이트 주소는 다음과 같고 제가 실질적으로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아마 저희 치약교육 평가원에서 로그인 정보를 조만간 배포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로그인 정보를 배포를 하면은 로그인 하시고 거기서 담당자 기록을 진행을 하시고 그리고 보고서 목록에 이제 그것을 올리시면 되는데 이것을 직접 입력을 하셔도 되고 PDF로 업로드 하셔도 되기 때문에 그걸 나중에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혹시라도 지금 자료를 다 만들어놨는데 지금 이거를 이제 와서 다 온라인으로 입력하라고 마치 한국영재단 계획서 업로드하듯이 무슨 일이냐 이러실 수 있겠지만 걱정 안 하셔도 되는 게 그냥 PDF로 만드셔서 업로드도 되게 저희가 시스템을 개선했기 때문에 만약에 이미 다 만드셨다고 하면 PDF로만 변화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부록도 마찬가지로 파일로 업로드하게 되어 있고요. 그래서 부록을 파일로 아마 대부분 가지고 계실 텐데 그냥 업로드만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 시험을 먼저 보여드리고 그 다음에 질의 응답을 받고 평가의 상경을 준비하는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보시는 것 같이 지금 잘 보이시나요? 지금 보시는 것 같이 제 사이트는 이 kodia.kiri.org로 되어 있고요. 로그인 하실 바뀌었습니다. 한번 들어오셨는지 모르겠지만 이제 많이 바뀌었고요. 사실 오늘 교육한 내용들이나 아니면 기존에 저희가 설명회 때 교육한 내용들이 여기 공지사항에 다 올라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공지사항에서도 볼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여기 이거에 대한 저희가 나중에 매뉴얼도 여기다 업로드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오른쪽에 이제 로그인을 클릭하시면 이제 로그인을 하게 되어 있는데요. 일단 아마 각 대학별로 일단 대표 로그인 아이디를 만들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제 텍스트용으로 먼저 아이디가 한번 로그인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있고요. 로그인 하시면 이제 오른쪽 아래 학교별 공지사항이 보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로그인 하신 다음에는 이거는 그 해당하는 학교만 볼 수 있는 내용이거든요. 다른 대학은 못 보기 때문에 학교별 공지사항을 클릭하셔서 어떤 공지사항이 평원 쪽에서 되어 있는지를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가장 먼저 권유해드리는 것은 이제 담당자 목록을 등록하시는 일입니다. 그래서 이 담당자 등록을 클릭하시면 되어 있는데 성함을 적으시고 소속과 직함을 적으시고 그다음에 그 직함에 이제 해당하는 업무의 시작일과 종료일, 연락처 이메일 그리고 담당자 관련 메모는 여러 가지가 있을 수가 있는데 담당하신 영역이라든지 아니면 실제로 이 자체평가 보고서나 평가 일지에서 어떤 역할을 하셨는지를 적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작성 완료를 누르시면 되고요. 그렇게 해서 하면 여기 담당자 목록이 생성이 되고요. 또 수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평원에서 아마 사전에 보고서 목록을 이미 만들어놨을 겁니다. 여기는 지금 이제 가상의 대학교, 한국대학교라는 치과대학의 자체평가 보고서 링크가 만들어진 것처럼 아마 저희가 로그인 정보를 배포할 때 쯤에는 보고서 목록이 각 대학별로 만들어졌을 거고요. 여기 2022년 경희대학교 치과대학 자체평가 보고서 링크가 활성화되어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걸 클릭을 하시면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보시는 것 같이 아까 말씀드렸던 머리말의 내용은 이 머리말 작성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업데이트로 되어 있지만 여기 작성으로 되어 있을 건데 이걸 클릭하셔서
직접 입력하시거나 아니면은 내용을 PDF 파일로 업로드하시거나 또 기타 첨부 파일을 업로드하시면 되고요. 마찬가지로 서론이나 자체 평가 결과도 하나하나 업로드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지금 이제 시학교육 프로그램 운영에서 중영역 사회적 역할에서 세부 영역, 그러니까 세부 기준이죠. 사회에 대한 책임을 반영한 교육 철학과 교육 목적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는 내용을 입력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내용 등록을 클릭하면 이렇게 저희가 내용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용 설명은 아시다시피 저희가 기존에 책자로 나갔던 내용들, 그 세부 기준에 대한 책자에 대한 내용 설명도 있어서 참고를 하실 수가 있고요. 그래서 뭐 직접 아직까지 작성된 내용이 없다고 그러시면은 여기서 직접 작성하셔도 됩니다. 내용 설명을 보시면서 작성하셔도 되고 또 어떠한 비치 자료가 필요한지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다가 직접 작성을 하셔도 되고요. 아니면 여기서 붙여넣기 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제가 예를 들어서 저희 예제로 저희 종발을 가져왔는데 그래서 지금 그림도 있고 표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한글 컴퓨터 한글 파일로 만들어져 있는 건데요. 이거를 한번 붙여넣기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내용 작성에서 붙여넣기 하면 이런 식으로 표 같은 건 되게 잘 들어갑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뭐 한글 파일로 되어 있는데 이걸 온라인으로 옮기는 작업을 하고 싶다고 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폰트나 이런 것들도 굉장히 잘 들어가는 것 같고요. 다만 여기서 한 가지 문제점은 저희가 발견한 문제점은 이걸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해봤는데 아직도 해결을 못하는 것 중에 하나가 그림 파일입니다. 그림 파일은 특히 MS 워드에서는 되게 잘 되거든요. MS 워드 파일은 이 HTML과 굉장히 친숙해서 잘 되는데 여기서 들어가겠네요. 근데 이 그림 파일이 가끔 잘 안 들어가는 경우가 있어서 그림 파일이 안 들어갈 경우에는 좀 번거로우시겠지만 그림 파일을 따로 만드셔가지고 여기다가 사진이라는 버튼이 있습니다. 오른쪽 위에 사진 버튼을 클릭하신 다음에 드래그 하셔서 넣으셔도 되고 이 파일을 선택하셔서 여기서 그림 파일을 정해주시면 그리고 등록을 눌러주시면 그림 파일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주시면 되고요. 이거 전부 다 너무 귀찮다. 우리 어디 이거 다 하나씩 옮기고 있냐. 어차피 우리는 뭐 한글 파일 만들었거나 다른 방식 만들었다고 하신 분은 이 파일을 일단 여기서 PDF로 저장을 해주셔서 PDF로 저장을 해서 PDF로 다 만드시고요. 세부 기준별로 그 다음에 여기 아래로 다시 나가서 오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 아래 PDF 내용을 찾아보기 위해서 이 PDF를 클릭을 해주시면 그리고 작성을 완료를 누르시면 이렇게 PDF 전체 다 올라가고요. 나중에 평가하시는 분은 PDF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서로 답변된 내용을 이렇게 PDF 뷰어로 볼 수 있게 만들어놨기 때문에 그냥 PDF 파일로 업로드를 하셔도 상관없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이제 브록에 대한 내용이 있는데 각각 브록은 현재 이 중요역별로 되어 있습니다. 사회적 역할, 조직과 운영 이렇게 1.1 이렇게 브록이 현재적으로 입력하게 지금 되어 있고요. 기준에는. 그래서 브록을 등록하실 때는 이 중요역별 브록 등록이라는 버튼을 누르셔서 마찬가지로 브록을 이렇게 직접 입력하셔도 되고요. 만약 브록을 파일로 갖고 계시다 그러면 내용 업로드에서 브록을 업로드 하시거나 첨부 파일에서 브록을 업로드 해주시면 됩니다. 그렇게 해서 작성이 되면 이제 저희가 이 작성된 내용들이 다 완료가 되면 뭐 내용을 이렇게 확인하실 수도 있고요. 그래서 다시 한번 작성된 내용들을 확인하실 수가 있고 그 다음에 필요하시면 이제 내용별로 인쇄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보시면 인쇄 버튼에서 인쇄를 할 수 있고 뭐 좀 이제 눈이 잘 안 보이셔서 글자가 잘 안 보이시는 분은 글자 크기도 하실 수가 있고요. 글자를 작게 할 수 있고 기본 크기, 글꼴도 바꿀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다 하실 수가 있고요. 이거 다 완성이 되면은 아마 여기 그 내용 등록이 아니라 내용 업데이트로 다 바뀔 겁니다. 등록됐다고 등록이 다 내용 확인으로 다 바뀌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다 등록이 되는 것을 확인하신 다음에 제출을 하면은 저희가 이제 그 내용을 보고 서울평가위원이 이 시스템에 또 로그인해서 각각의 그 내용들을 확인할 수 있도록 만들어놨기 때문에 그렇게 진행이 되고 추후에 저희 계획은 방문평가 이후에 14일 답변서, 저희가 이제 방문평가 이후 대응서 또 세부 기준별로 답변이 되면 거기에 이제 답을 다시는 걸로 이 시스템을 이용해서 답을 다시는 걸로 계획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되면은 전체적으로 저희 데이터베이스가 좀 쌓일 것 같고요. 나중에 다시 작성하실 때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네, 혹시 뭐 작성이나 뭐 설명에 대해서 혹시 질의 있으실까요? 잠깐 질의도 받고. 네, 그치. 아닙니다. 지금 로그인은 하나를 부여할 거로 알고 있고요. 담당자를 이제 생성을 하셔가지고 넣으시면은 거기다가 여러 명을 담당자를 넣을 수가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상 자체 평가 보고서에 원래 담당자 리스트 쭉 나왔던 것들을 거기다 넣어주시면 됩니다. 질문 없으실까요? 아마 작성하시면서 좀 질의가 많으실 것 같습니다. 저희도 이제 아마 각 세계대학, 올해 세계대학이 입학을 막 하게 될 6월 마지막 주쯤에 엄청 바빠지지 않을까. 거의 지금 뭐 헬프데스크처럼 지금 작동을 하려고 지금 계획 중에 있어서 하시면서 혹시 궁금한 점 있으시면 언제든지 시청을 연락주시면 저희가 뭐 빨리빨리 제공 솔루션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죄송하게도 이게 처음 하는 시스템이다 보니 아시다시피 뭐든지 처음 도입이 되면 시행착오가 많을 거라고 하고 있습니다. 다 나름 그래도 저희가 여러 번 시도를 했는데 계속 최소화하고 있는데 혹시라도 그런 문제가 있을 수가 있어서 좀 양해해 주시면서 좀 질의가 나중에 있으시면 제가 답변을 처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없으시면 저희 사무국장이 나오셔서 그 이후에 일정을 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한국체육교육평가원 사무국장 홍두수입니다. 제가 말씀드릴 내용은 평가대상기관에서 준비하실 내용입니다. 2021년도의 평가대상기관은 3개조입니다. 평가일지는 실제로 1월부터 내년도 1, 2월까지 진행이 된다고 보시면 되는데 평가대상기관에서는 3월까지 그리고 3월 그 이후에도 자체평가연구위원회 활동을 하시게 될 겁니다. 그리고 치평원에서 평가위원회 및 방문평가단을 구성을 하고 통보를 해드리면은 확인을 하신 후에 평가위원 이의 신청서를 제출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6월달에 자체평가 보고서를 제출을 하시기 전에 치평원에서 5월달쯤 학생 대상 현황 설문조사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설명을 드리고 도와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7월달에서 9월달 사이에 저희는 방문평가를 준비를 하고 서면평가를 진행할 겁니다. 평가대상기관에서는 방문평가 일정을 수평원과 함께 조정을 하시고 9월에서 11월 사이에 방문평가가 실제로 일어나고 난 다음에는 방문평가 논평 대응서를 14일 이내에 제출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각 수평원에서 보내드리는 예비논평서를 접수를 하시고 예비논평과 답변서를 2주 이내에 제출을 해주시고요. 다음에 1, 2월 사이에 최종평가의 판정을 접수를 하시면 됩니다. 평가대상기관에서는 이제 방금 권재선 교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온라인 업로드를 하면서 동시에 통장 질의를 나르는 원본 한 부를 포함한 자체평가 보고서 책자를 15부를 6월 30일까지 치평원에 제출을 해주시면 됩니다. 다만 블록은 온라인 업로드로 그냥 끝이기 때문에 블록은 책자로 제작 안 해주셔도 괜찮습니다. 방문평가단은 이제 방문평가 논평서를 드리고 나면은 14일 이내에 공문과 함께 치평원으로 제출을 해주시되 이것은 반드시 제출하시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예비논평서를 접수를 하시고 4주 이내에 공문으로 제출을 하시는데 예비논평서는 반드시 제출을 해주셔야 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자체평가의 목적은 이런 목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내용은 현황을 가감없이 적시를 부탁드리고 이 자체평가 보고서는 치평원을 제출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고 각 치과대학의 구성원이 자신들의 그 성과에 대해 평가와 개선을 위한 자료를 잊지 말아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여러 번 강조를 드리지만 2021년 6월 30일까지 자체평가 보고서를 제출을 해주셔야 하고요. 필요시에 직접 저희를 연락드릴 수 있는 자체평가위원장 그리고 자체평가 지원 행정 담당자 연락처를 반드시 기재해 부탁드립니다. 방문평가를 실제로 하기 전에는 다시 한번 알려드리겠지만 잠깐 설명을 드리자면 평가대상기관의 자체평가위원장은 자료 및 방문평가에 관한 재반사항을 치평원과 조율을 해주셔야 하고요. 방문평가에 필요한 교통 및 숙소에 관한 정보를 치평원에서 요청 드릴 수 있습니다. 방문평가 기간 동안 숙소에서 대학까지 이동 편의를 제공을 부탁드리고 해당 평가단 구성원과는 평가의 모든 기간 동안 기별적인 접촉을 하실 수 없습니다.
효율적인 방문 평가를 위해서 평가지를 준비해 주시고 일정의 조율들은 집행원의 요청에 따라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요. 전체 일정은 사전에 확정하여 통보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방문 평가가 진행되면 그 기간 동안에는 평가실에 집행원 요청 없이는 방문하실 수 없습니다. 저희가 평가 대상 기관에 대한 추가 요청을 이런 양식을 통해서 다시 한번 보내드릴 거고요. 현장에서 준비해 주신 부분들의 평가실 필시 9명에서 한 12명 정도로 지금 예상을 하고 있는데 그분들이 사용할 충분한 면적의 공간과 집기들 그리고 자체 평가 보고서나 추가 요청을 저희가 미리 요청드릴 거고요. 비치자들도 미리 준비를 하신 것들을 준비를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컴퓨터, 프린터, 그리고 평가된 노트북을 연결할 수 있는 인터넷이 필요하고요. 프로젝터와 스크린도 필요합니다. 중요한 것은 아시다시피 방문 평가에서는 면담이 굉장히 중요한데 대면과 비대면 둘 다를 준비를 해주셔야 되고요. 또 하나 개인수는 집단 면담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아시고 준비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그 외 평가단이 사전에 여러 가지를 요청을 드릴 거고 그 부분들을 준비를 해주시면 됩니다. 방문평가 삭제 일정도 일시입니다. 이 시간대는 확정은 아니고 평가 대상기관과 논의를 하고 확정을 할 예정인데요. 일반적으로 어떤 순서를 진행이 되냐면 실제로 방문평가단이 평가 대상기관에 간 것은 첫째 날과 둘째 날인데 그 전날에 집행원에서 먼저 평가 대상기관에 도착을 해서 요청사항들을 확인을 할 겁니다. 빠진 건 없는지, 더 추가로 필요한 건 없는지 미리 체크를 다 하고요. 첫째 날에 이제 평가 대상 기간에 저희가 도착을 하게 되면 확정인을 내고 또 소개를 듣고 관계자 면담을 하고 이때 대부분 통장 면담을 진행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오전에 이제 저희가 자료 확인을 하고 평가단 회의를 하고요. 첫째 날 점심에 이제 저희 평가들끼리 먹을 것 같고요. 보통 구내식당 가보는데 요새는 코로나 때문에 저희도 작년에는 5개 얼굴을 다니면서 그 지역의 도시락을 다 먹어본 것 같습니다. 이렇게 도시락을 준비를 했었고요. 오후에 이제 면담이 진행이 되고 시사를 할 때 좀 도와주셔야 하고요. 회의를 하고 저희가 6시에 이제 가고 저희들이 회의를 하고 둘째 날에 이제 돌아오게 되면 오전에 평가단 회의를 하면서 그 저녁에 있었던 회의 내용에서 부족했다고 생각되는 추가 면담이라든가 아니면 추가로 필요한 자료들을 확인하는 절차를 가질 예정입니다. 둘째 날 점심에 이제 관계자분들과 함께 점심을 먹도록 하고요. 평가단 최종 정리 회의를 하고 4시부터는 한 1시간 반 정도 마무리 노동을 예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때는 이제 관심 있으신 분들 또 들으실 분들도 오셔서 함께 커뮤니케이션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마지막입니다. 저희가 마지막으로 제가 취약 교육은 인증 기준을 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인증 기준이 아시다시피 굉장히 많기 때문에 인증 기준을 하나하나 설명드리면은 제가 내일까지 있어야 돼서 그럴 수 없을 것 같고요. 일단 주요 내용들을 좀 보고 특히 이제 저희가 작년에 2020년에 있었던 인증평가에서 좀 이런 것들이 조금 이야기가 많이 되었다는 것들을 좀 설명드리는 쪽으로 진행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혹시라도 특정 인증 기준에서 좀 궁금한 내용이 있다. 좀 이거는 좀 불명확한 것 같다라는 것들은 기준을 끝나고 해주시면 제가 답해 주실 수 있죠. 적어도 저희 원장님께서 답을 해주실 것 같습니다. 저희가 인증 기준을 보면은 일단 좀 혼란이 있는 것 같아요. 포스트 1주기 대비해서 지금 현재 적용되는 인증 기준은 2017년에 제정이 되고 개정이 됐던 인증 기준입니다. 그래서 올해에도 2017년에 재개정된 인증 기준이 지금 적용되고 있고요. 그래서 이것이 포스트 1주기, 그러니까 2014년의 인증 기준에 대비해서는 중간 보고서 제출하기를 좀 더 변경을 했고 또 새 인증 기준을 삭제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변경이 되어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이 CQI라는 제도를 통해서 조금 더 모니터링을 하는 그런 방향도 있습니다. 그리고 2014년에 비교해서는 기준 2영역이 중복된 세부 기준이 통합이 되어 있었고 또 학생 연구용의 독립 중요역이 신설이 되었고 그럼으로써 치과대학 인증 기준 수는 예전 2014년에 비해서 2017년이 91개에서 71개로 줄었고 치약 전문 대학 인증 기준도 줄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대영역은 지금 치약 교육 프로그램 운영, 교육과정, 학생, 교수, 자원,
인상교육 환경 총 6개로 되어 있고요. 중영역은 이렇게 되어 있고 세부 기준은 이렇게 있어서 지금 세부 기준은 총 70개, 그러니까 치약 전문대학은 74개로 되어 있고 대학은 70개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뭐 제가 쭉 보면서 몇 가지만 그냥 짚어드리고 했는데 일단 기준은 저희가 다 갖고 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혹시라도 이 기준을 좀 얘기를 했으면 좋겠다 하시는 부분들은 뒤에서 설명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1 영역은 치약교육 프로그램 운영이기 때문에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어떻게 보면 가장 핵심이 되는 그런 내용입니다. 치과대학의 전반적인 내용들을 치과대학이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고 어떤 절차를 통해서 모든 의사결정이 되는지를 다루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사회적 역할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쭉 나와 있고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저희가 작년에 조금 약간 문제가 됐던 내용들은 뭐 문제가 됐다고 그러기 좀 그렇고요. 저희가 작년에 조금 논의가 됐던 좀 이제 그 평가위원들 사이에서 논의가 됐던 내용들 중에 하나가 1.3.1입니다. 그래서 혹시 입증 기준을 처음 보시는 분도 계실 텐데 입증 기준이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대형역이 있고 중형역이 있으면 중형역 안에 이렇게 1.3.2에 대한 소형역이 있고 세부 기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가 자체가 기준이고요. 그리고 이 기준을 설명하기 위해서 이 기준이 어떠한 뜻이고 이 기준을 좀 어떤 식으로 보고서를 작성해야 되는지 가이드가 되기 위해서 이 내용 설명이 기준에 같이 들어가 있고 아까 마이너스 사이트에도 이 내용 설명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1.3.1은 교육 목적을 실현하기 위한 구성원의 의견을 반영한 중장기 발전 계획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라는 내용이고요. 내용 설명을 보시면 일단 이 중장기 발전 계획이 그냥 딱 종이 한 장으로 중장기 발전 계획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기간이 명시된 문서고 이 문서의 그 계획의 범위가 대상에 명확히 규정되어 있었고 가장 좀 논의가 많이 됐던 부분이 뒤에 부분인데 사실 수기 절차를 거쳐서 구성원 또는 공중에 공개되어 정기적으로 성과를 보고하여야 한다는 것이 여기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보고서를 작성해 주실 때는 어떤 식으로 기간이 명시된 문서가 어떤 거고 어떻게 지금 되어 있고 그것이 진짜 계획과 범위가 규정되어 있는지 서술해 주시고 그 외에 뭐 어떤 구성원이 참여해서 만들었는지 그리고 어떠한 식으로 이 대학공보원 재단의 승인 절차를 받으셨는지 그리고 실질적으로 공개가 되었다면 어떻게 공개를 언제 하셨는지 뭐 이런 것들을 서술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들이 조금 미흡한 부분들이 있어서 작년에 많이 논의가 됐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영역은 교육 과정입니다. 뭐 1 영역이 전체적인 내용이라면 이 영역은 교육에 대한 내용입니다. 가끔 이제 헷갈리시는 부분이 뒤에 학생 과정이 있는데 이 교육은 좀 더 교육에 대한 내용들, 교수가 하는 교육에 대한 포커스가 있다면 학생 쪽은 학생이 교육 받는 입장에서 학생에 대한 내용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교육 과정은 뭐 다 아시다시피 역량을 굉장히 중요하시게 하기 때문에 역량에 대한 내용들이 있는데 작년에 특히 그 역량에 대한 문제는 많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많은 교수님들이 이제 역량에 대해서 진짜 초반에 역량이라는 개념이 처음 왔을 때는 저도 역량이 도대체 무슨 소리가 할 정도로 몰랐었는데 요즘 역량에 대해서 너무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이런 내용도 있어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뭐 이 수직적 수평적 연결관계도 요즘은 잘 정리를 해주시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 이런 다양한 주도학습에 대한 설명들이 포함되어 있고요. 교육방법, 다양한 교육방법도 포함되어 있고 뭐 의료 인문학에 대한 내용이나 봉사활동 프로그램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래서 뭐 사실 교육과정에는 전체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는 많은 그 교수님들이 이제 이걸 많이 이해를 하시고 또 작성을 잘해주셔서 사실 작년에는 교육과정에서는 크게 뭐 논의가 됐던 내용들은 없는 것으로 파악이 됐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 중에서 좀 논의가 됐던 내용 중에 하나는 2.4.3 환자를 대상으로 임상수리평가의 결과를 분석하고 되먹임을 해야 한다는 내용입니다. 사실 이 인증 기준을 쭉 읽어보시면 이 되먹임, 피드백에 대한 내용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기준 설명을 읽어보시면 이 부족한 내용에 대해서 되먹임을 제공해야 한다. 그리고 되먹임은 적절한 절차의 기준에 따라 이루어져야 하고 임상진료가 이루어지고 있는 현장을 벗어나 시행한다. 그리고 되먹임은 정해진 양식에 따라 기록하고 보관하며 당사자의 설명을 포함하도록 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혹시 뭐 인증평가를 가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이것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단순히 그냥 되먹임 했습니다 라고 쓰는 게 아니라 이런 모든 내용들이 어디 기록이 되어 있어야 되고 실질적으로 진행이 됐어야 되고 뭐 이런 것들을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고려해 주셔서 작성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교육과정에서 논의가 됐던 내용 중 하나는 환자를 대상으로 한 임상경력 평가 결과가 있어야 한다는 건데 특히 이것이 단순히 뭐
뭐 환자를 대상으로 인사평가가 하면 당연히 모든 대학이 다 있죠. 우리 국내 대학에서 뭐 이걸 알아주시는 분은 없을 것 같은데 이것이 포함해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진단, 수복치료, 외과적 치료, 그래서 치료치료 포함한 예방처치까지 4가지를 전체 다 포함한 환자를 대상으로 한 인사평가 결과가 있어야 돼서 이런 것들을 좀 고려해서 4가지 영역에서 작성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학생에 대한 내용들은 사실상 뭐 크게 또 나온 내용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학생에 대한 내용들은 학생의 선발 과정, 그리고 학생의 시작점대학교 선발 과정에 대한 내용이나 학생 지도 체계, 학생들의 활동에 화해봉사 활동이나 자치구 활동 이런 것들에 대한 내용들로 되어 있고요. 가버넌스라든지 합격률을 분석하는 것, 국가고시에 대한 내용들, 국가고시에 대한 지원들 이런 것들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재정과 복지와 안전에 관한 내용들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학생에 대한 내용들은 워낙 학생의 지원도 잘 해주셔서 작년에는 크게 이슈가 됐던 내용들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4영역은 교수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건 학생의 포커스가 되어 있다고 하면 4영역은 교수자에게 포커스가 되어 있는데요. 일단 가장 먼저 논의가 좀 많이 됐던 내용 중에 하나는 4.1.1에 대한 가장 처음 나오는 기준입니다. 교육 목적에 적합하도록 기초 치의학과 임상 치의학, 의료 인문학을 포함한 치의학 교육 전문 교수를 확보해야 한다입니다. 그래서 지금 아시다시피 적정인원의 교수를 확보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래서 전임 교수를 적절하게 배치하는 내용들이나 교육단위별 전임 교수를 확보하는 내용들이 항상 있는데 이거를 다 아시다시피 각 학교별로 사정이 다르고 하시다 보니까 조금 몇몇 학교에서 좀 논의가 됐던 것 같습니다. 특히 교육단위는 임상 기초치의학과나 의료인문학을 포함해야 되고 교육과정 설계 운영에 있어서는 적절한 것처럼 교육학 전임 교수를 확보해야 되는데 아직까지 요즘은 그래도 많이 늘어난 것 같습니다. 경희대학교를 워낙 선두적으로 많이 하셔서 교육과 전임 교수 확보하셨지만 몇 년 전에서 없었다고 그러면 요즘은 이제 많이 또 늘어나는 추세이긴 하지만 이런 것들이 작년에 많이 논의가 된 그런 내용이어서 아직까지도 교육학 전임 교수가 없는 그런 대학교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교수의 교육 활동에 대한 내용들이 좀 있고요. 그다음에 조직과 인력이 있는데 작년에 특히 많이 논의됐던 내용 중에 하나가 이겁니다. 4.3.1인데 이것도 좀 교수님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그 기준 자체는 교수들에게 치의학 교육 관련 연수와 교수 개발 프로그램에 참여할 기회를 제공하여야 한다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보시면 이렇게 안 하는 대학이 어디 있어라고 하시겠지만 세부 기준을 보시면 일단 지원하기 위한 예산이 마련되어 있고 주관할 실적이 있어야 되고 이건 있지만 일단 기준의 내용 설명은 모든 교수가 최근 2년 동안 연간 3시간 이상 치의학 교육 관련 연수 세미나 학회 또는 교수 개발 프로그램에 참여한 실적이 있어야 됩니다. 단순히 누가 어디 참여했다가 아니라 어떤 진짜로 참여했는지에 대한 확인이 있어야 되고요. 신임 교원은 발령 후 1년 이내에 치의학 교육 관련 연수 세미나 학회 또는 교수 개발 프로그램에 최소 16시간 이상 참석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저도 사실 3년 전에 발령받았는데 이것들을 힘들었거든요. 16시간 이상 참석하야 된다고 되어 있어서 이 내용들을 한번 잘 생각보다 이게 어려울 수도 있겠지만 치의학교육 연수 세미나 학회라는 것들이 준비할 수 있는 그런 연수나 세미나나 학회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이런 것들 잘 준비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5영역은 자원입니다. 자원은 사실상은 사전으로 평가하는 것이 굉장히 어려울 수도 있는 부분 중에 하나인 것 같습니다. 사실은 방문 평가에서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기도 하는 것 같고요. 그래서 자원은 보통 이제 방문 평가 때 많이 보시긴 하지만 서면으로 작성해 주실 내용은 공간에 대한 내용들, 또 시설 장비, 그다음에 정보의 접근, 전산 시스템이나 어떤 도서관에 대한 준비, 취약 도서관, 그리고 교수 개인 연구실에 대한 확보와 실험실 설비, 그리고 안전관리 규정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는 이거에 대해서 크게 문제가 되지 않았지만 잘 작성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임상교육 환경입니다. 저거는 사실 임상교육 환경이 가장 많이 논의가 되는 부분이기도 하고 가장 어떻게 보면은 저희가 치과 의사 양성함에 있어서 중요하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일단 진료 시설을 갖추는 부분이나 어떤 진료 시설 전체 규모에 대해서는 요즘은 문제가 되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다만 이제 작년에 좀 논의가 됐던 것 중에 하나는 학생 진료 시설에서 교육을 담당하는 임상교수, 임상교수로 외래교수 및 겸임교수 포함하여 전임 및 전공이 된 인력의 운영체계가 있어야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운영체계라는 것이 단순히 어떤 그냥 시스템이 있다가 아니라 운영체계가 있다는 얘기는 관련 규정이 꼭 있어야 되고요. 이거를 명시하는 규정,
뭐 다른 거하고 섞여 들어간 게 아니라 진짜 딱 누가 봐도 아 이거는 이 관련 사람들을 관리하는 그런 운영 체계에 대한 규정이 있다라고 알 수 있는 규정이 필요하고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분들이 교육을 받고 지도 감독에 대한 권한과 책임이 있고 이것이 그냥 단순히 이제 말로 이렇게 우리가 했습니다가 아니라 기록하고 보관되어야 돼서 제시가 되어야 되는 부분으로 현재 기준에서는 설명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영양잘서에 필요한 환자를 공급하여야 한다는 내용이 있는데 사실 이게 굉장히 저희도 엄청 힘듭니다. 이거 저희 대학도 항상 이거에 대해서 굳이 고민을 많이 하는데 일단 이것이 환자를 많이 공급해서 진짜 환자 어디서부터 구해와서 하는 게 아니라 최소한 그 환자를 구할 수 있는 어떤 수급 현황을 파악하고 수급을 위한 활동, 그러니까 학교가 이만큼 적극적으로 활동을 하였다라는 걸 보여주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 수가 중요한 게 아니라 진짜 우리가 전국의 모든 환자를 끌어모아가지고 몇백 명 달성했던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수급을 위한 활동을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 보여서 연락 단서에 필요한 환자를 공급해야 되는 것을 보여주시기 중요하다고 들었습니다. 그 외에 환자 중심의 진료에 대한 내용도 있고요. 여기까지가 6.3까지가 되면은 모든 내용들을 작성해서 이제 인지기준에서 다루고 있습니다. 질문 있으신가요? 많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아니 특정 기준에 대해서 아까 마지막 말씀하신 원장님들이 환자 대상 실습을 해야 되는데 그 환자 수급에 굉장히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근데 실제적으로는 법률상 학생 진료에 대해 명확히 규정되어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예를 들면 진료비만 해도 예를 들면 학생들이 진료비 같은 거를 기존 전문의나 전공의들 수가에 비해서 낮게 책정해서 하고 있지만 그게 어떻게 보면 병원가에 있는 다른 식당에서 그게 아니면 또 학교에서 적극적으로 환자를 유치한다면 또 환자 유인으로 돼서 또 오해를 할 수 있는 부분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어디에선가는 해결해야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될 것 같은데 그런 거에 대한 그게 피의원이 됐던 아니면 치과에서 협회가 됐던 어디선가 그런 거에 대한 논의까지 다 문제라는 것만 알고 있고 막상 그걸 적극적으로 해결해주는 지금 단체나 기관이 없는데 이렇게 막상 또 평가를 받아야 되고 평가 항목이다 보니까 그런 거에 대해서 이제 평가원에서 혹시 어떤 이렇게 노력이나 지원 같은 게 있는지 제가 먼저 말씀을 드리고 이 이야기는 저희 대학에서도 항상 나오는 문제인 것 같고요. 제가 감히 기초를 하고 있기 때문에 진짜 감히 이상 교수님들한테 이거를 말씀을 드리는 저는 위치가 아니라고 생각을 하지만 일단 말씀하신 것처럼 진짜로 굉장히 어렵습니다. 저희도 특히 이제 제가 미국 인증을 한번 받았을 때 미국 사람들은 굉장히 쉽게 얘기하죠. 걔네들은 진료비 다르게 해서 받으면 되니까. 그래서 맨날 미국 애들 보면은 너는 환자 케이스가 작아? 그러면 우리는 국내에서 그래도 환자 케이스 많은데 이렇게 얘기할 정도로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건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인증평가 측면에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실은 평가하시는 분도 그걸 다 인지를 하시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사실은 대부분 제가 같이 평가를 나가보면 교수님들께서 진짜 어떤 교수님들이 인지하면 왜 이렇게 환자 저거 이렇게 하시는 교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인상을 다 아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본인도 인상교육을 하시기 때문에 그러시는 경우도 좋은 것 같고요. 다만 그 수급을 위한 활동을 어떻게 하시는지가 중요하지 않을까. 예를 들어서 진짜 학교에서 이러한 노력들을 해서 최소한 우리는 환자를 이런 식으로 한번 끌어보려고 했다라는 것들을 보여주는 게 인증평가에서 중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희도 사실 이제 계속 코드 얘기를 해서 죄송한데 저희가 그래서 저희도 이제 아이디어를 냈던 것 중에 하나는 틀리사업, 장애인 틀리사업이라든지 그런 기관들과 자매결연을 맺어서 이렇게 어떻게 보면 말씀하신 것처럼 법망을 조금 제외될 수 있는 것들 저희가 무료로 해줄 수 있는 환자 케이스를 볼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좀 하는 사실이긴 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또 고려되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원장님 말씀. 지금 파랗게 나와 있는 건 모든 작년에도 모든 학교들이 지적받은 내용이라는 뜻입니다. 가장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게 환자 수급이고요. 다 뻔하죠. 환자 수급이 쉬울 학교는 없습니다. 좀 규모가 있거나 해도 예를 들어 서울대교 같은 경우도 환자 수급 별로 쉽지는 않아요. 일부 특정과에서는 환자를 거의 못 보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지적도 받았고. 문제는 이게 한 학교가 노력해서 끝나는 문제는 아닌데 이게 학생들이 있지만은 옛날부터 이걸 위해서 복지부하고 계속 협의를 했는데 사실 복지부는 학교가 다른 노력을 하는 데 대해서 긍정적이에요. 근데 학교
학교 단독으로는 못합니다. 한 취업 같은 걸 통해서 학생 교육을 위한 환자 수급을 위한 별도의 제도적인 요구를 하면 복지부는 들어주겠다고 했는데 학교 간에 제가 이사장 할 때도 학교 간의 협의가 충분히 안 돼가지고 안을 올리지 못했는데요. 그런 안들이 일단은 학교 차원에서의 노력은 사실 단독이 아니고 필요하고요. 아까 우리 권재성 교수가 얘기한 것처럼 단순하게 공급이 어려운데요 끝이 아니라 공급을 위한 여러 가지 노력들을 저희가 봅니다. 그렇다고 해서 학생이 환자를 안 보고 졸업해서 되는 걸로 규정을 바꿀 수는 없거든요. 국제적으로도 마찬가지고요. 조금 전에 코다를 얘기했는데 미국도 마찬가지입니다. 환자 수급 좋은 대학도 있고요. 환자라고 나누는 대학도 있습니다. 영국은 환자를 강제로 배정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교육용 환자는 없습니다. 모든 기관들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문제는 이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어쨌든 학교가 노력하고 투자를 해야 됩니다. 때로는 외부에서 비용을 끌어와서 하기도 하고요. 학생들도 환자를 끌어오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됩니다. 법률 위반을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복지부에 있는 담당 사무관이 20년 됐는데 똑같은 얘기를 합니다. 학교가 적정한 안을 올리면 복지부는 그거를 법안이 될 수 있도록 해주겠다. 법률안에 대한 제안을 하라는 얘기를 했거든요. 그런 노력들을 합산해서 저희가 평가를 해주고요. 이게 안 됐으면 학교 교육은 안 됐고 D라고 저희가 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은 대외적으로도 그렇고요. 저희가 학생이 인상교육을 통해서 환자를 직접 보는 행위들이 이루어지는 것은 필수적입니다. 어느 나라에서나 마찬가지고요. 우리나라는 제도적으로 이 필수적인 걸 완전히 수행하지 못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는 최종 목표를 모든 학생이 학교가 정한 기준 또는 영양 기준에 맞게 환자를 볼 수 있는 사실 그게 필요한 게 환자 수가 많은 게 아니고요. 한 학생이 환자를 적절하게 볼 수 있는 대부분을 위한 학교의 노력이 오히려 더 쉽습니다. 많은 경우에 학생한테 그냥 맡겨두면 어떤 학생은 자기 아는 사람 많이 데리고 와서 하기도 하고요. 아무것도 없는 학생도 이제 학교가 적절하게 부분을 해주는 방법도 같이 고민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추가로 질문 있으실까요? 예, 교수님. 예, 어쨌거나 이렇게 와주셔서 이렇게 설명해주는 여러분 감사하고요. 집행원도 많이 이제 발전하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재작년에 평가를 받아본 경험을 보면 여기 쭉 아까 나온 것들이 거의 저희 학교에 다 관련된 내용입니다.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거는 저희가 경험했을 때 그 기준에 대한 예시가 너무 모호하더라. 기준에 대한 그게 대한 정의가 너무 미흡하더라는 얘기 때문에 앞으로 조금 더 정의에 대한 서로가 대안교와 커뮤니케이션이 돼야 되는 거 준비 이전에 그런 시간이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다음 또 하나 우리가 아까 아웃컴 베이스 우리 이때까지 11개 치과대학이 나와서 치과의사들이 다른 업종에 비해서 이렇게 사고 치는 건 아니라 교육은 어느 정도 됐다고는 인정하는데 이제 아까 말한 세계화하고 표준화하자는 걸 좀 이해하고 있어요. 그래서 세계화하고 표준화하는 건 좋은데 그러다 보니 각 학교의 개별적인 개성이라든가 특화된 게 무시가 되거나 그거는 중요히 작용되는 경우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 생각을 많이 하고 또 하나는 우리가 많이 얘기하지만 우리가 리드를 해서 교육 환경을 바꾸자 집행원이 또는 복지원이 이렇게 말하는데 그게 실제로 우리가 말하는 그 시간제 우리가 말하는 비정규직을 정규직 만들어 보려다가 오히려 역효과나 그런 현상이 많이 생겼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조금 더 저희 생각은 여러 가지 다 수긍하고 모든 대학 다 잘하는 대학 다 있지만 그래서 우리가 내가 그 내용의 그거보다는 그 형식에 대해서 부족하거나 그렇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혹시 형식을 맞춰가는 거는 내용 다시 전하고는 쉬울 것 같아요. 그래서 표준화되고 잘된 샘플이라든가 다시 또 한번 규정해 정의를 조금 더 쉽게 설명해 주시거나 명쾌하게 해주면 준비하는 측에서 굉장히 도움이 될 것 같고요. 또 원하는 바도 또 쉽게 더 이룰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한 그 리더하는 부분에 같은 그 교원 확보라든가 환자에 대한 피드백이라든가 그다음에 뭐 또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것들에 대해 혹시 이사장님 생각해 주실 점 부탁드릴게요. 예, 감사합니다. 지적 감사하고 사실 여기 경희대도 평가 과정에서 어려움을 겪었는데요. 사실 이 부분은 학교가 아니라 사실 저희 책임이 많습니다. 제일 중요한 게 커뮤니케이션인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기준이 적절하지 않게 보일 수도 있습니다만 내용 설명이 기준이 아닙니다. 내용을 편하게 하기 위해서 설명을 했는데 여기에 매달리는 경우가 사실 평가 위원들도 그러고 학교도 그러는 경향이 있는데요. 내용 설명에 대해서 이의가 있으면 말씀을
그걸 저희가 논의를 통해서 그 조정을 하는 과정을 거칠 겁니다. 특히 이번부터는 모든 평가에 대해서 이의를 그냥 위가 있으니까 듣고 알았다가 아니라 같이 협의를 해서 어느 기까지를 적절한 걸로 할 것인지를 학교와 협의를 결정을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한 지적들 보시면 알겠지만 똑같은 어려움을 겪고 있었는데 교원학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교원학부 부분은 초기에는 모든 학교가 지적을 해달라고 했어요. 그래야지 본부에서 신청을 할 수 있다. 근데 점점점 어려움을 겪고 있으면서 그것보다는 저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학교의 어떤 입장을 대변하는 게 아니고요. 학생교육에 적정한 수준의 교수가 확보가 되면 그걸로 저희는 아까 전임교원 얘기가 나왔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충분한 융통성을 발휘하거나 조정을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지만 기준이 아닌 내용 설명은 참고사항입니다.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이의가 있으면 항상 말씀해 주시면 저희가 협의를 거쳐서 이 학교에만 적용하는 것이 아니고 모든 학교에 바뀐 부분을 적용을 해드릴 겁니다. 영양과 관련된 부분도 저희가 초기부터 커뮤니케이션을 충분히 못했던 게 더 큰 책임인데요. 영양에 대해서는 이제 뭐 학교도 충분히 준비를 하셨겠지만 어떤 식으로 이것들을 끌고 갈 것인지 사실 교육과정에 대해서는 모든 학교들이 뭐 구체적으로 얘기하지만 지적들을 굉장히 여기저기 흩어져서 받고 있는데 제일 큰 게 아직도 영양에 기반해서 교육하는 것을 설계를 하는 쪽은 아는데 교수님들이 어려움을 많이 겪습니다. 이거를 홍보하거나 학교 내에서 교육할 수 있도록 아까 말한 대로 프로그램을 만들고 예시를 보여드리고 하는 것들을 준비를 하고 있고요. 올해 저희가 준비를 하는 게 이제 그 경영기반 교육과정의 모델을 만들어가지고 어떤 식으로 하는 게 좋을지에 대한 걸 제안을 해드릴 예정인데 이대로 하라는 게 아니고 그 중에서 참조할 수 있는 모델들을 찾아줄 수 있게 준비를 할 예정이기 때문에요. 저희가 아까 바뀐 새 인정에 대해서 말씀드린 것 중에서 가장 중요한 거죠. 저희가 와서 쉽게 말해서 답안지 보고 채점한 다음에 점수가 얼마야 하고 나가는 게 아니고요. 학교가 사실은 채점관입니다. 자체 평가를 해서 우리 좋다고 했는데 우리 와서 당신 좋지만 우리 좋지 않다 이게 아니고 좋다고 했지만 이런 부분의 문제점을 학교와 협의를 해서 개선의 여지는 어떻게 있는지 언제까지 어떻게 개선할 건지를 하는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충분한지 그러니까 우리 보통 미드라고 하고 리드라고 하는데 충분한지 아니면 당장 부족한지 리드는 현재 부족한 겁니다. 여러분들 2년 전에 평가 결과 2년 동안에 그 교육 상황을 내기 때문에요. 앞으로 부족한 것들은 리드에 포함이 안 됩니다. 현재 당장 부족한 건 리드에 포함이 되지만 그것도 예비 논평서 이후에 개선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그걸로 끝이 아니거든요. 지속적 교육 개선은 지금까지 좋았는데 내년부터는 좋지 않을 게 분명해 보이면 그걸 개선하도록 저희가 권고들을 할 겁니다. 저희는 앞으로는 학교의 평가 기간을 중심 가지고서 학교가 끌려가도록 하는 게 아니고요. 평가 기간에 관계없이 학교는 개선점에 대해서 집중할 수 있도록 사실 개선 20개 받고 나면 뭘 개선해야 되는지 생각도 안 합니다. 그게 아니라 개선하고자 하는 노력이 집중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적하는 데 집중을 할 거고요. 평가 여러분들이 자체 평가를 통해서 학교의 교육 상황에 대해서 평가한 내용 최대한 수정을 할 겁니다. 물론 학생 유니트가 10개라고 보고서 있었는데 와보니까 한 개도 없더라 하면 D가 됩니다. 그건 어쩔 수 없죠. 근데 왔는데 5개가 있더라? 그러면 부족하죠. N이라고 얘기할 건데 설명해서 저기 교수님 책 같이 쓸 거고 누구 같이 쓸 거고 인정을 해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게 최종적으로는 적합하지 바람직하지 않다는 건 학교도 이해를 할 겁니다. 항상 여러분들한테 이런 권고를 내리기 전에는 상호 커뮤니케이션을 통해 가지고 이게 권고로 적절한지 학교가 수용할 수 있는지를 보고서 하고자 하는 게 이번 새롭게 시작하는 평가의 목표입니다. 그리고 평가가 올해 끝나는 게 아니고 올해 끝나서 몇 년 받으면 그때까지 잊어버리는 게 아니고 매년 그것을 개선하는 그걸 여러분들과 채워주려 하고요. 어쩌면 다음 평가가 돌아왔을 때는 별로 보고서 낼 게 없는 상황이 되기를 희망하고 있고요. 그 과정에서 여러분들의 협조가 가장 중요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었던 거에 대해서 권학장님께서 좀 많이 말씀하셨는데요. 이제 인증 기준이 모호한 것도 있겠지만 평가위원들이 인증 기준을 아무래도 숙지를 잘 못하고 있어서 이 인증 평가의 목적이 자율적인 어떤 자기 학교 나름대로의 그런 것을 세워가는 것이 목표임에도 불구하고 결국은 자구를 가지고 평가를 할 수밖에 없게 되고 예를 들자면 이 내용적으로는 이제 무슨 리더십에 관한 내용을 하고 있다 좀 치더라도
제목에 리더십이 없어서 이건 리더십에 해당하지 않습니다라는 평가를 내린다던가 이런 식의 그 굉장히 그 편협한 그런 게 되는 것에 대해서 사실은 조율위원이 함께 오시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율이 잘 안 되는 면 어떻게 보면은 그 평가하는 교수님에 대한 그것을 인정해줘야 되기 때문에 너무 거기에 이렇게 해야 됩니다라고 말하면 안 된다는 것도 있지만 전문성을 가지신 분이 오히려 너무 말이 없어서 결국은 자꾸에 이렇게 그 몰입해서 평가를 하게 될 수밖에 없는 그런 면들도 있고요. 또 제가 또 한 가지 그 건의드리고 싶은 건 아무래도 한 번에 이제 그 평가를 받는 대학이 서너 대학씩 되다 보니까 이제 평가를 갈 수 있는 대학의 숫자가 적어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전체적으로 이제 아무래도 그 교육받으신 교수님의 풀이 적다 보니까 한 대학에서 가는 그 평가위원 교수 중에 혹은 전체 평가위원 그 해 평가위원 중에 어떤 대학 출신 교수님들이 너무 많이 있다던가 이런 것들은 좀 아무래도 자기 대학이랑 그 평가대학을 비교하지 말라고 아무리 해도 이게 아무래도 그렇게 되는 게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게 어떻게 보면은 좀 불공평하게 느껴질 때도 있거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 질문하고 싶은 건 올해부터 그 평가위원회를 준다고 하셨는데 평가위원회는 어떻게 구성을 하는지 좀 알 수 있을까요? 아마 교수님이 말씀하신 그 정확한 문제점이 원장님하고 저하고 공유했던 문제점인 것 같고요. 그거가 바로 저희 평가위원회를 새로 제도를 생기게 된 가장 큰 원인 중에 하나입니다. 저도 작년에 사실 평가위원회 했었거든요. 저는 단장님이 워낙 훌륭하신 전형님이셨어가지고 전혀 문제 없이 잘 자격증 평가를 끝냈지만 사실상 항상 그런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평가위원회 풀을 조금 전문성 있는 풀로 만들려고 하고 그 평가위원회 풀을 만들었을 때 이 평가위원분들이 세 개 대학을 다 평가하는 올해 세 개 대학을 예전에는 이제 각자 나왔지 않습니까? 뭐 A 대학은 누가 하고 B 대학은 누가 하고 C 대학은 누가 하고 이게 아니라 A, B, C 대학의 서면 평가는 다 한 그룹의 평가위원회 하게 되어 있고요. 그리고 좀 이원화를 하면 그 평가위원분들이 어떻게 보면 조율위원회 역할을 좀 할 수 있는 그렇게 돼서 평가위원분의 한 분이 방문평가를 할 때에 파견이라고 할까요? 가셔서 단장님의 역할을 하면서 어떻게 보면 조율할 수 있도록 타 대학의 서면 평가를 다 올렸으니까 조율할 수 있는 그런 제도를 새로 도입을 하기로 했습니다. 좀 저세를 좀 원장님 그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똑같은 문제점을 저희가 파악을 한 거고요. 지적하신 게 정확합니다. 문제가 있는 건 분명히 인정을 하고 그걸 극복하기 위해서 조율위원회라는 제도가 조금 애매하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원래 조율위원회는 주기평가에서 11개 대학이 똑같은 기준에 의해서 평가를 받아야 된다. 그 주기를 끝내면서는 그게 없습니다. 매년 새로운 기준들을 바꿀 수 있는 기준이기 때문에 조율은 필요가 없어졌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율위원들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일종의 슈퍼바이저 역할을 했는데요. 아까 말한 대로 계속해서 개입하는 것도 어렵고 하니까 방문평가단 한 사람이 특히 한 영역에 대해서 거의 책임을 지고 운영을 했는데 이번에는 세 가지로 나눠집니다. 아까 말한 대로 평가위원회가 서면평가와 예비능 평가를 다 담당을 하고 총괄을 합니다. 하지만은 방문평가단은 직접 가서 면담을 하고 의견들을 포함을 시킵니다. 두 개의 의견이 합쳐지죠. 그걸로 끝내지 않고요. 이 내용에 대해서 학교에 통보를 한다면 학교의 이의를 들어가지고 마무리 논평이라 이름 바꿨죠. 방문평가 논평 때 발표를 하면서 질의응답을 받을 때 아니라고 얘기하면 그 아니라는 의견까지 세 가지 의견을 포함을 해가지고 과연 어느 게 맞는지 내부적으로 논의를 하고 필요하면 학교에 다시 질문을 할 겁니다. 필요하면 한 번 더 와서 볼 수도 있겠죠. 하지만 그런 정도에서 특히 학교의 의견을 굉장히 중요하게 공개 있게 받아들이는 쪽으로 바꿀 예정입니다. 그래서 수정하고 조정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말한 대로 평가위원들의 사실 저희가 작년 같은 경우 굉장히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5개 대학이나 하다 보니까 분산되고 특히 훈련을 다 할 수가 없어요. 더구나 코로나 때문에 사람들한테 대면 접촉이나 커뮤니케이션을 충분히 못한 것도 있고 그런데 이번에는 그런 것들을 극복하기 위해서 아까 말한 대로 평가단의 역할들도 조금 더 신청적으로 하고요. 그 다음에 그 안에 수련위원들도 넣고 외부 평가자들도 같이 포함을 시켜서 가급적이면 저희도 부족한 전문성을 조금이라도 극복할 수 있도록 할 때 그중에 가장 중요한 게 우리가 이렇게 평가했지만 학교의 일을 수용할 수 있는 노력들을 최대한 하고자 하는 거니까 그걸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이거는 지금 여기 말씀드려서 끝나는 게 아니고요. 저희가 중간에
자체평가 보고서를 낼 때까지는 학교가 자율적으로 운영이 됩니다만 보고서를 받고 나서 저희 계속 커뮤니케이션을 합니다. 이런 내용에 대해서 추가 자료가 있는지 혹시 어떻게 되는지 질문을 한번 하는 과정에서 학교가 의견을 내고 여기 기준이나 또는 내용 설명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면 저희가 그걸 협의를 해서 모든 대상 학교들에 다시 통보를 해서 이렇게 수정할 예정이라고 알려드리면서 조정을 할 거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학교의 적극적인 참여가 중요합니다. 저희가 아까도 말했지만 주도하고 점수 매기는 게 아니고요. 학교가 주도하고 저희는 그냥 도와준다 이렇게 보시는 게 더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저 질문 있으실까요? 없으실까요? 네, 마치기 전에 아마 원장님께서 미처 말씀을 못하셨던 것 같은데 아까 내용 설명 말씀하셨던 권 교수님 말씀처럼 내용 설명이 부족한 거는 저희도 공감하는 부분이어서 항상 좀 개발을 지금 계속 하고 있고요. 제가 개인적으로 부탁드리고 싶은 거는 뭐 좀 많은 분들이 좀 채널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내용 설명을 결국 내용 설명은 저희 교수들이 만드는 거거든요. 누가 어떤 전문가가 있어서 전문가 그룹이 따로 있는 게 아니라 교수님들이 발런티어를 해주셔서 다 만드시는 겁니다. 그래서 진짜 많이 참여를 해주셔야 아마 대부분은 저도 이제 그 좀 주변에서 요청을 드리거든요. 좀 젊은 교수분도 많이 참석하라고. 젊은 교수 진짜 바쁘다. 저도 바쁩니다. 3750 맨날 하고 저랑 같이 계신 교수님 누구신지 알죠? 김강만 교수님이십니다. 이 교수님 저한테 너무 사랑하셔서 저한테 수업을 다 몰빵해 주셨는데 굉장히 바쁩니다. 저랑. 그런데도 하는 이유는 이 프로젝트 결국에 발전을 하려면 교수님들의 의견이 많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경희대 교수도 많이 참여를 해주시면 저희가 이걸 좀 좋은 인증평가 좀 발전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예, 늦은 시간까지 열심히 강의를 해주신 최평원 임직원 분께 정말 감사드립니다. 교수님들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그럼 이상으로 자체평가 설명회는 마치고요. 바로 교수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